변호사업계 같은 경우에는 선불로 착수금을 받고 성공했을 때 성공보수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계약 체결 전에는 많은 부분을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나서부터는 변호사랑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사업은 좀 잘 되시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에 가거나 지인을 통해서 뭐 소개를 받고 이런 일이 많았다면 요새는 좀 온라인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입 경로가 단순히 지인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변호사님들이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만 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파워링크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파워링크 한번 클릭하는데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글쎄 클릭 한 번당 2만 원, 3만 원 정도 할까요? 그게 한 번에 10만 원씩 한 번 클릭에 10만 원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그만큼 이제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경쟁사에서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쟁사에서 계속 클릭하는 게 걸려가지고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광고료를 많이 드리게 되면 결국은 고객한테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거나 변호사가 사건에 써야 되는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손해가 넘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파워링크 말고 블로그 글이나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로톡은 어떤가요? 블로그나 로톡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블로그부터 말씀드리면은 상위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비싼 돈을 써서 고품질 블로그를 매입하고 변호사 블로그로 바꿔서 사용하다가 품질이 하락하면은 또 새로운 비싼 블로그를 사서 돌리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로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가 수임을 많이 하는 구조거든요. 결국은 변호사들이 시간을 많이 써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로톡을 이용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손해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된다는 의미일까요? 비용을 많이 썼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비용 지출을 줄여야겠죠. 원래라면은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야 될 상황에서 변호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고객하고의 소통 업무를 담당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싼 급여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로펌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 직원분이 법을 알고 있거나 서면을 작성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원했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전화를 제가 받기만 해도 아, 전화가 돼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그게 씁쓸하더라고요. 예.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자기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방식으로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나 찾아 들어가겠다. 이것도 답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실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을 너무 믿지만 마시고 홈쇼핑 광고 같은 거 보듯이 마치 홈쇼핑에서 당연히 이 제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 듣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가격이 얼마고 다른 제품하고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장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알아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볼 때도 우리 로펌이 최고다. 우리 변호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믿고 선임하시기보다는 꼼꼼하게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실 걸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한다.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경찰 조사는 동행해 주십니까? 아니면 조사에 앞서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시나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연락은 직접 변호사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변호사업계 같은 경우에는 비용 구조가 선불로 착수금을 받고 성공했을 때 성공보수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체결 전에는 많은 부분을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나서부터는 변호사랑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내가 확인할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을
사건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다급하게 변호사님과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길 텐데 변호사님들과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뢰인하고 변호사가 당연히 연락이 잘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번호뿐 아니라 사무실 직통 번호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로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로 비용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는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한 건당 처리해야 하는 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를 쓰지 않고 따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다 변호사님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김민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직접 하거나 서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시간을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와전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바로 물어볼 부분을 물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2중, 3중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성격도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사건에 관해서. 변호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줄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격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변호사님이 이 분야에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뢰인 입장에서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심이라는 부분과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거든요. 진심과 관련된 부분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가 한 가지 척도는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사건 수 이상을 담당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라면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실력은 갖췄겠구나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전문 변호사인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왜 변호사님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걸까요? 그 전문 변호사라는 것이 결국 질적인 부분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부분을 담보해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건을 물론 어느 정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은 갖춰졌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실력, 기본적인 실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띄워줄 더 좋은 변호사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까요? 결국은 계약 체결에 앞서서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물어보면 그 변호사님만 아는 노하우를 풀어준다거나 적어도 정말 성실하게 당신의 사건을 맡아서 좋은 결과를 내주겠다 하는 약속이라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진실돼 보이고 나한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신 분과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이란 게 상방 간에 이루어지다면 힘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못해도 전화 30통은 하고 많이 오는 날은 하루에 전화가 90통 이렇게 와요. 네? 2분씩만 통화해도 180분이고 이게 또 연달아 오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오잖아요. 사실상 하루 업무가 마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전화를 매번 그때 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몇 시 이후에 전화 드리겠다. 전화를 주고받는 시간을 싹 모으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있으세요? 주말이나 이럴 때. 주말에는 의뢰인분들도 정말 급하신 일 아니면 전화를 자제하시고 해서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리 변호사가 실력이 좋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전화 한 통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 좋은 법률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출석을 하는 거든 검찰, 경찰에 출석을 하는 거든 변호사 일이라는 거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을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걸려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객한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터넷 광고가 심한 변호사는 피하고 무조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는 최소한의 실력은 보장해주지만 그 이상을 원할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변호사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사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